네, 1월 6일 보내드리고 있는 서정욱의 법대로 2부입니다. 2부 순서는 아무래도 민주당 대표 이재명 피섭을 당했습니다. 이 피섭 사건에 대해서 뭐 우리나라에서 그런 폭력이 정치 폭력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되는 것도 맞지만은 자 그것과는 별개로 또 다른 파생 쟁점이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의 특권 의식이 이재명뿐이 아니고 이재명의 참모들, 뭐 최고위원들이나 민주당 지도부들, 그리고 가족들까지 전부 다 특권의식에 젖어 있다는 것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그 부분은 특권의식은 잠시 후에 다시 다뤄보고 가장 정치적으로 총선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이 하나 있어요. 우리 서정욱 변호사께서 계속 말씀을 해오셨던 민주당의 전략은 모든 재판은 1심 전에 총선 전에 1심에 놓으면 안 된다. 모든 재판은 다음 대선 전에 대법원 판결에 나오면 안 된다. 이거잖아요. 그런데 특히 유정교사가 1심이 총선 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는데 원래 모레 재판을 하기로 했는데 이게 20일로 또 연기가 되어버렸죠. 피섭이 당했는데 우선 먼저 제가 짚어볼 것이 재판 연기를 할 때 일단 피고인이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예. 그런데 이번에는 직권 연기를 했다는 말이 나오던데 그 말이 되는 겁니까 이게? 지금 이제 아마 신문 언론 보도를 보고 예. 근데 이제 판사가 김동현, 위정교사 33부. 근데 이제 재판이 없었으니까 연기해버린 거죠, 직권으로. 아마 이제 이재명 측에서 뭐 하나 냈는지 안 냈는지 이게 아직 취재는 안 된 것 같아요. 지금 언론 보도에 나오는 거 보면은 낸 게 없고 그냥 재판부가 신문 기사를 보고 연기를 했다 이렇게 나와요. 이게 알아서 기는 거죠. 그렇죠, 알아서 기는 건데. 알아서 기는. 이게 사법부입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정말 이게 황당한 사법부가 이재명 눈치 보기를 하고요. 그렇죠. 일단 이제 요 재판 보기 전에요. 제가 오늘 방송이 5개예요. 끝나고 이제 연합뉴스 채널 A, YTN 했잖아요. 고성국 TV까지 여기 5개잖아요. 한 번도 제가 이제 방송하면서 안 했던 걸 우리 송국근의 혼술에서 최초로 제가 여기 이재명 측에 한번 요구합니다. 단독. 아무 방송에서도 처음이에요. 처음이에요. 이재명 측에. 이재명께 요구하는 거. 민주당하고. 지금 이제 이재명. 정검사를 서울대병원에서 한번 해라. 정검사를 서울대병원에서 해라. 그때 아니 모든 게 아주대. 아주대 병원에서. 아주대는 외상 전문이에요. 그렇죠. 정검사 전문이 아니야. 아니 정검사는 왜 어두컴컴한데 자기가 영향력이 있는 아주대 수원 있잖아. 도지사 할 때. 거기서 했잖아. 경기도지사 할 때니까. 너 그렇게 서울대병원 좋아하면 정검사도 서울대병원 가서 투명하게 한번 하자. 이걸 제가 촉구합니다. 그냥 오실 일이 아니고 진짜? 이게 본인이 서울대 지금 부산대 병원을 사실상 그 정청래가 이야기했잖아요. 좋은 데 가서 뭐라고 그랬죠? 잘하는 데 가서 하겠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못하는 데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산대 병원은 그러니까는 서울대만 그렇게 신뢰를 하면은 그러면 그 다른 검사도 그때 논란이 생겨서 그 검사를 했는데 그 검사도 서울대에서 해야지. 지금 이게 그러면 그렇죠. 국민들이 서울대 병원 가서 최고 의사가 환하게 조명 켜고 제대로 이게 한번 점을 보자는 거죠. 그렇죠. 뺐는지 자국이 있는지 지금도 있는지. 그럼 왜 그러냐면 아니 본인이 그때는 지방병원 하더니.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이것서 본인이 또 거짓말 논란이 될 수 있고 가짜 검사 논란이 될 수 있으니까는 이런 뭐 지적이 가능한 거죠. 최초로 제가 혼술해서 정검사를 너 그렇게 서울대 좋아하면 다른 병원 못 믿잖아. 우리도 못 믿어. 그 아주대는 못 믿잖아. 그럼 여기 공정하게 서울대병원에서 치료하듯이 다시 한번 해라. 이걸 이게 촉구하고.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그 재판에 김동현 재판부 이게 뭐 알아서 기는 게 뭐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피고인이 고양이고 판사가 지다고 제가 누누이 말했잖아요. 이게 우리 재판부가 이렇게 처절하게 피고인 앞에 무너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게 직권으로 미리 연결했다면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것뿐이 아니고 지금 이제 원래 주 3회가 예정이 돼 있었는데 그 다음 주부터 근데 나머지 그 대장동 백현동하고 이 병합된 그 재판하고 또 선거법 재판도 지금 이제 다 연기가 될 거잖아요. 이러면 전반적으로 1심이 총선제로 이제 나오기 어렵게 된 건가요? 원래 이제 놓을 만한 게 이제 그 위정교사였죠. 위정교사였죠. 배성희 변호사가 이제 공동 변호인이잖아. 이거는 충분히 검찰 측의 정인이 2명인데요. 이재명 측에서 아직 증거 신청이나 이걸 안 내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빨리빨리
우리 정의는 뭐 누구누구다 하면 그럼 이게 쓸데없는 사람도 신청할 거 아니에요. 그 판사가 이제 기각하면 되거든요. 진짜 이거는 정인이 필요 없잖아요. 녹취록 있잖아요. 녹취록. 예. 그러면 이제 재판 아무리 많아도 이게 두세 번 하면 끝나잖아요. 근데 변호사까지 바꿔치기 하는 거예요. 예. 이게 고전적인 수법이죠. 변호사를 기존에 검사 사칭 변호사 있잖아. 그렇죠. 이분들이 내용을 알잖아. 근데 새로 변호사를 바꿔가지고 아이고 내용도 모르니까 시간 좀 주세요. 이런 끌기 하는 거예요. 검토해야 된다. 뭐 이러면서. 저는 이게요. 이게 바로 놓으면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 하면 이제 위정 교사가 김진성 씨잖아. 그렇죠. 법리적으로 보면 이제 그 위정 교사하면 이제 벌금형이 한 50, 그다음에 징역형이 50이 나와요. 그 중에 50 중에 한 10%는 실형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좀 사안이 중대하거나 중대하죠. 뭐 중대한 재판에 대해서 위정을 했을 경우가 되는 거죠. 재판이 이재명이 경기도지사 자리가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이게 엄청나게 중대한 재판에. 그다음에 김진성 씨 정언이 결정적으로 유무죄에 중요하다. 그렇죠. 그걸 위정을 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돈을 갖다 이게 대가를요. 대가가 이게 백현동 개발 이익이나 납품 이런 데 대가가 있고 그때 이재명이가 압력을 연 거예요. 공소장에 보면 강압에서 위정했대요. 강압에. 이거야말로 이게 우리 위정 중에요. 재질로 치면 이게 0.0001%로 아주 질이 안 좋은 위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재명이 1심에 법정 구속될 수도 있고 그게 아니더라도 최소한 집행유예가 논다고. 그렇죠. 집행유예 놓으면 피선거권이 1심에 없잖아요. 그럼 이게 1심 존중의 원칙에 따라 2심, 3심이 바뀔 일이 없잖아요. 그러면 치명타잖아. 그래서 이게 저는 2주를 주는데 아직 변호사가 또 시간 끌 거예요. 또 끌겠죠. 도저히 안 되면 나중에 판사 기피 신청해 버린다고. 그러니까 기피 신청. 본인들도 이 재판이 제일 위험하다는 걸 알고 있겠네요. 제가 얼마나 이 재판 위험하죠. 저도 변호사 하면서 시간 많이 끌어봤어요. 얼마 전에 제 의뢰인 있잖아요. 제 의뢰인이 집행유예 기간이 한 1년 남았어요. 시간 1년을 끌어야지 집행유예 처벌 안 되잖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아프다 또는 출장 여러 가지 끌다가요. 끌다 하니까 안 되더라고. 입원까지 했어요. 그래서 마지막에 뭘 했냐면 우리는요. 도망치라. 도망쳐라. 도망치면요. 요즘 이게 골석 재판이 안 돼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하냐면 수배가 돼요. 수배되는데 안 잡히면 1년 가잖아요. 마지막 일반인들은 마지막은 도망치는 게 시간 끄는 거예요. 일반인들은. 그러면 이게 이재명이도 도망치야 되잖아. 어디로 가요? 이재명이는 도망치는 거는 못하잖아. 못하니까. 그러니까 이게 법적으로 끄는 것 중에 이화영이 보니까 기상천외한 게 진짜 제가 처음 보는 게 두 가지로 끌더라고. 하나는 뭐냐 하면 기피 신청. 아니 그건 고전적이고 간첩들이 하는 거니까. 검사 탄핵 청원을 해. 검사 탄핵 청원. 검사를 탄핵 청원. 그거는 어떤 법률이에요? 수사 검사가 탄핵이 되면 수사 검사가 공판 오거든요. 중요 사건. 그렇죠. 탄핵만 되면 직무가 어떻게 돼요? 정지가 되겠죠. 그러면 검사가 안 놓으면 재판이 안 되죠. 그러니까 공소 유죄를 하는 검사가. 그러니까 이화영이가 민주당에 SOS를 친 거야. 야 검사 탄핵 좀 해줘. 내가 여기 총선 넘기될 거 아니야. 탄핵을 해달라고 청원을 했다는 거야. 수원지검 그 차장. 아니 일반 수사검사 그건 이미 탄핵돼 있고. 이정섭이는 탄핵이 돼 있고. 나머지 공판에 들어오는 수사검사 탄핵 좀 해달라. 그 기사 다 났지 않습니까? 제가 미처 못 봤네요. 그래요? 진짜 여기 기상천외한. 저는 탄핵을 하면 의결이 정지가 되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가요. 이번에 이화영 재판 빨리 하려고 검찰에서 이제 정인을 다 철회를 했어요. 정인 철회. 99명 정인을 철회를 해버렸대. 이거는 대세 지장 없으니까. 그러면 이제 검사가 정보를 안 냈잖아요. 검찰은 이제 빨리 진행을 하려고 정인 철회. 철회하면 이제 서류를 안 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아무 판사가 안 보니까 의미가 없잖아요. 근데 이화영이가 철회한 사람 있잖아. 이 99명 무더기로 정인 불러달라. 검사가 내지도 않았는데. 아니 내지도 않았으면 아무 재판에 불리한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피고인측 정인으로. 야 이게 샀을까 나 신문에. 이런 거 처음 보면 우리가 정인한 거는 검사가 낸 서류 중에 부동의하는 걸 정인 부르잖아요. 이런 식으로 기상천외하게 끌고 있는데 저는 이게 이재명이가 이제 어떻게 끌지 이재명이가 도망갔으면 안 가겠지. 마지막 최후 수단은 도망가는 게 끄는 거예요. 근데 뭐 도망가면 기피 신청하고
또 이제 검사 탄핵하고 예. 좀 더 심하면 판사 탄핵할 거예요. 김동연이고 뭐고, 김동연이 너 운동권이고 뭐고, 내가 지금 총선 전에 결과 넣으면 안 되잖아. 그리고 김동연이 어차피 너 1년 더 있으면 떠날 거니까 예. 대장동 재판 판결은 김동연이 못 하잖아요. 예, 예. 이건 대선까지 끌고 가는 거거든요. 몇 년 걸리잖아. 그러니까 이제 그 김동연이가 뭐 2년 있을 테니까 예. 저는 마지막 감옥에 판사 탄핵까지 하지 않을까 예. 이래 예상이 돼요. 그러니까 이 어쨌든 1심 전에 모든 그러니까 총선 전에 1심 판결이 나오면 안 된다. 이 원칙을 가지고 계속 여러 가지 재판 지연책을 해왔는데 결과적으로 뭐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이재명이 의도한 바는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이번 피습 사건이 그런 1심이 총선 전에 안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다 이렇게 봐야 되겠네요. 일단은. 그러니까 저는 재판보다요. 네. 오히려 이제 수사 차질이 더 크다 봐요. 수사 차질도 있죠. 지금 제가 이제 그 법인카드 조명현 씨하고는 수시로 전화합니다. 법인카드. 예. 조명현 씨가 이제 여러 번 조사를 받았죠. 예. 그다음에 2주 동안 공무원을 불러 조사했다 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조명현 씨가 1월 달에 예. 하면 그러면 이게 조사 끝나면 지금 피의자가 이제 김혜경하고 이재명 남았잖아요. 예. 소환이 임박했거든요. 그렇죠. 부를 수밖에 없잖아요. 피의자니까. 예. 근데 이걸 가지고 조율할 거예요. 난 못 나가. 예. 이게 후유증이 도질 수 있고. 예. 이러면서 저는 수사가 돼야 뭐 영장을 치든 기소를 하든. 그렇죠. 진짜 이러려면 이게 이재명 치명타거든요. 예. 아니 구속영장 치면 더 좋고 불구속 기소만 딱 해놔도 네. 수원의 재판을 또 가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일주일에 3번인데 그 4번 또 가야 되는 거지. 거기 법인카드 재판하려면 얼마나 오래 걸립니까? 예. 법인카드 쪼개기 원금 쌍방울 있잖아요. 예. 이게 수사를 피할 거예요. 저는 이게 더 크다. 원래는 그 재판은 계속 끌 수가 있는데, 근데 수사에 차질이 생겨버리면 이게 총선 전에 기소가 돼야 되거든요. 영장이나. 이게 가장 큰 우려입니다. 그렇겠네. 수사 차질이 생기고 또 지금 뭐 일부에서 좀 얘기가 계속됐던 대북 송금 관련해서 영장 청구 이런 것도 이제 총선 전에 하기 어렵게 됐네, 현실적으로. 지금요. 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이렇게 돼서 결과적으로 이재명 피습 사건은 총선에도 영향을 미치는, 그리고 민주당이 총선 전에 이재명에 대한 손절론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고 제가 계속 예상을 해드렸는데 이번에 전혀 예상 밖의 이 사건이 피습 사건이 터짐으로 해서 그런 변수는 좀 제거됐다, 이렇게도 지금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재명의 그런데 본인은 이제 이 상황에서 사법 리스크는 피해서 총선을 지휘를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지만 본인에 의해서 선거는 상당히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어요. 오늘 지금 이재명 헬기 특혜, 헬기 타고 닥터 헬기 타고 이동하고 또 전원한 거, 부산대병원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전원한 데 대해서 부산시 의사회가 성명을 냈는데 어제 오늘 광주, 전주, 심지어 서울 의사회까지 계속 각 시도의 의사회가 지금 비난 성명을 내고 있어요. 이거는 이 지방 의료 체계를 무너뜨리는 거다, 이렇게 비난 성명을 내고 있고, 특히 민주당이 그동안 TF까지 구성을 해서 지방 의료를 살리겠다고 했는데 이거 완전히 말뿐인 게 돼버렸거든요. 이 총선에 영향을 좀 미치겠죠. 저는 이번에 피습 있잖아요. 예. 이재명이 이제 얻은 것은 사법 리스크 방탄. 예. 이런 것은 민심.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렇죠. 얻은 거는 이제 사법 리스크 방탄, 특히 수사 방탄, 재판 방탄. 이거는 이게 조금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게 민심인데요. 그렇죠. 결국 이 부산만 그러겠습니까? 지방이 지금 이게 민주당이 가장 내세우는 게 지방화, 개헌에도 지방화 시대 분권이잖아요. 그러면서 이 법안도 의사들, 지역 의사들을 할당하자. 또는 이제 공공의대를 설립하자. 이런 데 법을 통과시켰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일 때는 자기는 이게 부산대도 못 민다. 그러면 이게 전국 아주대하고 부산대가 외상은 제일 우수하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그거밖에 못 믿고 무조건 서울대로 간다. 이러면 이게 지방 전체적으로 얼마나 자괴감이 들겠습니까? 그리고 이게 얼마나 이재명의 위선 있잖아요. 이자가 이게 매일 정관 내고 타파하자 해놓고 자기는 고검장에 박균택을 쓰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에 LKB의 김종건 부장판사, 그 다음에 이성엽 부장판사, 판사 검사를 최고로 쓰잖아요. 그러면서 이게 일반 국민은 정관 내고 쓰지 마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게 저는 이재명이란 인간이 이 정도인가? 자기는 이게
솔직히 말하면 부산대가 불안했겠죠. 네, 뭐 왜냐하면 이게 조민희 같은 조국 딸 있잖아요. 조민희 같은 애들이 부산대 의전을 달리니까 좀 불안했겠지. 부산대 의전은 전체 그런 거 아니고 이재명 생각이 자기 생각이 뭐 그럴 수.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서울대 아니야? 이래가 왔잖아요. 저는 이거는 두고 엄청나게 아마 이재명한테는 게 부담으로 남을. 이런데 민심을 완전히 잃어버린 그 위선이 완전히 드러나버렸잖아요. 이재명뿐이 아니고 민주당에 상당히 부담이 될 거예요. 이게 그러면은 그 민주당의 그 천준호 비서실장이 그 서울대병원하고 막 전화를 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우리 글로 옮기겠다고. 그러다가 이제 그 옆에 있던 부산대병원 그 센터장한테 전화기를 넘겨줬다는 거잖아요. 그럼 비서실장이 막 그 서울대로 가겠다고 이야기한 게 되고 정청래는 그 뭐 잘하는 대로 가야 된다 뭐 이런 식으로 하니까 민주당 전체 인식이 그런 거예요. 말로는 뭐 지방 의료 활성화 뭐 지방 경영 발전하면서 전혀 그런 생각이 없는 집단이 돼버렸기 때문에 이게 부산에서 상당히 선거가 민주당은 어려워지지 않겠나. 지금 이제 정청래뿐만 아니라 장경태도 있어요. 그 장경태. 두 명이 이제 진짜 저는 이게 이런 사람들도 최고위원 하나. 야, 둘 다. 다음 선거에는 못 나올 것 같은데. 아니, 그런 사람들이 공천 받을 거예요. 그런가? 공천은 개딸려. 정청래는요, 진짜게 완전히 그 청기 누수래가 지방에 엄청난 비난 받고 있잖아요. 잘하는데 이런다. 그럼 여기 나머지는 뭐 됩니까? 그러니까 각 시도. 그리고 외상은 부산이 잘해요. 잘하죠. 진짜 정청래가 4년간 뭐 A 등급 받았다잖아요. 예, 저는 이거 안 알아요. 의사들이라는 게 부산 민심이 정청래한테 어떻게 됐겠어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 장경태도요. 진짜 그는 부산에는 진짜 환자들이 위험한 환자들이 와야 되니까 서울 왔다. 이건 뭡니까 이거? 진짜 위험한 응급 환자가 부산에 와야 되는데 이재명이 그래서 서울 왔다면 헬기는 왜 타느냐고요? 빨리 자리 비켜줘야 돼서. 아니 그러니까 헬기를 탈 이유가 없잖아요. 응급 환자가 아니잖아요. 왜냐하면 그 생명에 위독함이 없잖아요. 그럼 여기 헬기 탈 규정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 점에서 저는 이번에 가장 이 사태에 뭐 이재명이가 제일 피해자인데 가장 이번에 피해본 3인을 꼽으라면 아까 정청래. 그다음에 장경태. 그다음에 털보. 김어준. 김어준이가 가짜로서 칼이 막 40이 칼이 나왔다가 또 이게 뭐 국민의힘에 배우가 있을 것처럼 하다가 또는 이게 범죄자가 뭐 자기 주장이 없다 했는데 주장이 8주장 있잖아요. 그렇죠. 완전히 막 연속 거짓말 가짜뉴스를 막 3-4번 틀보했잖아요. 이 3명이 가장 여론의 비난을 받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김호준은 이 텀을 타서 장사 좀 하려다가 좀 완전히 그 헛발질을 이번에 제대로 하는 것 같은데 좀 전에 말씀하신 그 8쪽 그 입장문이 아니고 변명문. 본인이 변명문이라고 했던 그 가해자. 김모 씨가 그 이제 변명문에 쓴 내용들이 지금 하나씩 나오고 있는데 뭐 거기에 대해서 특정 정치인에 대해서 이렇게 욕설도 있고 막 한다고 보도가 있는데 핵심은 이거예요.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 그러니까 범행 동기를 물었을 때 그때 이게 찌라시로 좀 돌았습니다. 처음부터. 경찰이 범행 동기를 물었을 때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안 된다. 이렇게 했다고 진술을 했다고 그 사실 정보조에 돌았는데 경찰에서는 범행 동기에 대해서 공개 불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재명이 대통령 되면 안 된다가 핵심 그 범행 동기인 셈인데 그 본인이 주장하는 바로는 그런데 거기에 너무 민감하니까 경찰이 이것을 그 공개 불가를 했는데 공개가 지금 어느 정도 됐습니다.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이게 지금 그 어떤 의미를 담고 있다고 봐야 될까요? 지금 이제 그 변명문은요. 변명문. 제가 여기 30년 변호사 중에 변명문을 처음 봤어요. 입장문이나 아니 보통 반성문. 반성문. 보통 판사한테 반성문을 쓰죠. 범죄를 저지르면 뭐 그렇잖아요. 아니면 의견서. 자기 스스로 변명이라고 이야기하는. 근데 변명문 이거는 본인은 게 확신범 같아요. 확신범. 자기가 이게 나는 우리나라를 대한민국을 위해서 이재명을 처단해야 된다. 이런 이제 확신범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반성할 이유가 없는 거죠. 변명문이. 확신범이니까. 제가 이제 그 변명문을 쓴 거는 저는 법조 30년 처음 보고요. 역사에는 있어요. 역사에는 이게 소크라테스의 변명이라는 책이 있어요. 플라톤이 쓴 거예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의 변명. 소크라테스가 이제 악법도 법이다. 이렇게 사약 마시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보면 이제 소크라테스를 위한 변명. 여기 플라톤이 쓴 거예요. 제자가. 그 이후에 저 처음 봅니다. 소크라테스 이후에 변명. 이거는 이게 야, 저는 이게 이분이 진짜 심오한 철학자인가. 변명문. 이런 데 있는데 여기서 저는 중요한 게 경찰이에요.
이게 경찰 이런 걸 왜 공개 불가하느냐고. 그러니까요. 국민의 알 권리는 뭐 헌법의 장식품이냐? 그럼요. 국민의 알 권리가 장식품이냐고. 어차피 알게 돼. 영장 청구하면 판사가 보죠. 예. 그렇잖아요. 여기 기소하면 다 기록 복사가 되잖아요. 동기가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수사를 하는 데는. 이게 공개 불가가 뭐냐고. 이재명이 눈치를 너무 많이 봤잖아요. 저는 이분이요. 이분이 이제 그 처음에는 민주당을 지지해가 들어갔을 거예요. 약간. 근데 가서 보니 정말 이게 너무 한심한 거예요. 이재명 대표가 자기 방탄을 위해서 말도 대적고 계속 민생은 뿌리치고 방탄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이 대통령 되면 나라 큰일 나겠다. 이런 게 사명감에 나름대로는 그런 내용도 들어있다고 해요. 이런 건데 이걸 왜 저는 경찰이 공개 불가하는지 이게 문제라 봐요. 그렇습니다. 이 뭐 정치 테러는 일어나면 안 되지만 그래도 그 왜 정치 테러가 일어났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건 일어나면 안 되는 거지만은 안 되는 일이 일어났으니까는 왜 이게 국민들은 궁금한 겁니다. 그거를 경찰이 그냥 공개 불가 이렇게 할 것은 아니고. 자, 김건희 특검법 50억 클럽 특검법 적극적으로 거부권이 행사가 됐습니다. 근데 어제 이관섭 비서실장이 조목조목 설명을 했어요. 상당히 이례적이던데 어제 설명문 보셨죠? 설명 내용. 그게 지금까지 서정욱 변호사가 이야기해왔던 그대로예요. 핵심이 뭡니까? 핵심이 왜 이거 거부권에 딱 그대로던데 요약을 한번 해보시죠. 지금 이게 저는 1초도 고민하지 마 해놨더니 20분 뒤에 했더라고. 저는 1초도 고민하지 마라 했는데. 절차가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제 50억 클럽은요. 요거는 이제 그 대장동 몸통을 바꿔치기는 하는 한마디로 이제 맞아요. 이재명 방탄법이에요. 이관섭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게 이재명 방탄법 맞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 비서실장이 야당 대표에게 직접 공격을 했어요. 그러니까. 너 당신 방탄법 아니냐 이거. 이거는 누가 봐도 그다음에 그 도이치 특검법 있잖아요. 이거는 이제 그 진짜 저는 총선을 겨냥한. 왜냐하면 이게 본인들도요. 본인들도 이게 털어 안 노는 거 알아요. 본인들도. 근데 그 사이에 총선에 이용해 물라고 하는 거지. 실제 본인들도 김건희 여사가 무죄인 걸 알아요. 알겠죠. 그럼 털어봤자. 간에 변호사도 있고 뭐. 진짜 털어봤자 이게 벌금 몇백도 안 되는 알거든요. 무죄거나. 근데 이거는 총선에 쇼하려고. 이런 이제 악법 중에 악법이에요. 그래서 이게 그 거부권 한 거는 맞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중요한 좌파들의 논리를요. 제가 이제 그 방을 해야 돼요. 어차피 선배님도 방송 많이 나가니까 이건 법률 문제니까. 그렇죠. 두 가지를 방해해야 돼. 두 가지. 좌파들이 꼭 하는 말이 야 한동훈 위원장도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한 거 아니냐.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평등해야 되지 않냐. 요 논리도 오죠. 그렇게 하죠. 그래서 뭐 총선 후에 이거 특검을 해야 된다고 한동훈이 시사했다 이렇게까지 해석을 해요. 그러면 제가 조금 전에 YTN에서도 깼지만 법 앞에 평등하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그때 계좌 빌려준 사람이 김건희 여사하고 같은 입장이 91명 있죠. 그렇죠. 근데 한 명 기소해가 무죄됐죠. 나머지 90명은 소환도 못해 조사 못했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김건희 여사가 평등해야 되는 거야. 그렇지. 맞죠? 그렇죠. 이게 법 앞에 평등이잖아. 그렇죠. 김건희 여사가 대통령 부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정치적 희생양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걸 역차별이랍니다. 이게 역차별이에요. 아니 평등하자 말이야. 근데 다른 계좌주 90명은 조사 안 했잖아. 그러면 김건희 여사도 그래야지. 그 90명하고 평등해야지. 왜 역차별하느냐. 이 논리로 평등 깨면 되는 거예요. 이 90명이 그러니까 검찰 공소장에 보면은 별첨으로 돼가지고 명단 쭉 나와 있는 그 90명이잖아요. 그렇죠. 그게 똑같은 입장. 그 안에 김건희 여사도 들어가 있잖아. 90명. 장모님도 있고. 장모님도 있고. 똑같은 거죠.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들하고 형평을 맞춰야 되잖아. 그럼요. 똑같이. 그게 평등한 거잖아. 똑같이 그냥 그 무혐의하고 채워야죠. 그러면. 그게 김건희 여사만 하는 거는 역차별이라는 거예요. 역차별. 정치적 희생양. 그렇죠. 이렇게 논리를 깨면 돼요. 그럼 좌파들이 말 못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 좌파들이 많이 하는 말이 야 그냥 깨끗하게 아무 죄 없으면 왜 특검을 왜 거부하느냐. 거부하는 자가 범인 아니냐. 깨끗하면 이런 논리 하죠. 근데 이게 법적으로 말이 안 되는 게 그러면 선배님이나 제가 아무 죄도 없어요. 근데 죄 있다. 죄있다가 특검해가 네가 막 깨끗하면 끝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아무 죄 없는 사람을 수사해보고 죄 없으면 끝나는 거 아니냐. 이거는 마녀 사냥이지. 이거 사냥이지 수사가 아니잖아요. 그럼요. 수사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중대하고 명백하게 있을 때 하는 그때 수사하잖아. 근데 아무 죄 없는데 수사를 막 하면 이거 사냥이에요. 사냥. 이 논리를 깨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좌파들이 야 그러면 너 인마 아무 죄 없는데 털어볼까?
너 털어봐고 죄 없으면 너도 그만 아니냐. 그렇지. 이 논리잖아. 예. 항상 수사라는 거는 범죄 혐의가 명백하게 있을 때 예. 그때 하는 거다. 이 논리 두 개 좌파들의 주장을 깨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지금 그 여론 조사를 하면은 계속 뭐 거부권 행사하면 안 된다가 뭐 65%가 나온다, 또 한 달 전 거 70%가 나온다, 막 이런 말을 하는데 이게 지금 그 말씀하신 이런 이야기들이, 이런 논리들이 지금 그 국민 사이에 많이 퍼져 있지는 않기 때문에 그래요. 계속 뭐 서정욱 변호사나 여러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고 하지만은 결국은 이런 그 설명도 하면서 또 보완 대책을 마련해야 된다 해서 제2부속실 설치가 이러면 다음 주쯤에 시작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것은 좀 필요하다고 보세요. 이거하고 일단 그 특별감찰관. 앞에 여론 이야기 했잖아요. 아, 여론. 예. 이것도 깨는 논리가요. 아, 예. 막 여론은 이렇게 물어보자고. 예. 지금 이제 김정숙이 타지 마을도 가고 관봉권으로 옷도 신발도 샀다. 예, 예. 특검하자. 이게 여론 물어보면요. 예. 이것도 70% 나옵니다. 그렇죠. 우리 예. 국민들은 그렇죠. 캐자는데 그렇죠. 캐자는데 누가 싫어하겠냐고. 예, 예, 예. 맞잖아요. 예. 따라서 이런 여론조사를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게 법치하고요. 가장 또 대립되는 부분이 민주주의입니다. 예, 예. 민주주의와 법치주의가 때로는 대립할 때가 있어요. 민주주의가 숫자만 가지고 중우 정치로 빠질 수도 있잖아. 그렇죠. 이럴 때 법치가 필요한 거예요. 소수 인권 보호나. 예, 예. 그러면 법을 만들 때 막 여론조사해가 여론에 따라 법 만드냐? 그러면 김정수 하면 여론조사 해볼까? 그렇죠. 이렇게 논리를 깨면요. 저 말을 못해. 그렇잖아. 여론 가지고 법 만드는 게 아니에요. 이걸 깨고요. 예. 그다음에 저는 부속실이나 감찰관 있잖아요. 예. 이거는요. 특검 거부하고는 아무 관계 없다고 봤고 관계없이, 예. 근데 별도로는 고민해 볼 필요 있어요. 저는요. 옛날부터 이부속실이 있는 게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영분이 떳떳하게 공개적으로 많은 활동할 수 있잖아요. 그럼요. 예. 굳이 이걸 저는 대통령이 없앤 게 저는 잘못됐다 봐요. 예, 예. 맞잖아요. 이거는 특검하고는 아무 관계 없이 원래부터 저는 대통령 부인도 활동하도록 예. 보조하는 인력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저는 부속실 두는 거 찬성. 예. 왜? 김건희 여사가 더 떳떳하게 활동 많이 하라 이거죠. 그렇죠. 그다음에 특별감찰관은 법에 하라고 돼 있잖아요. 하루 더 있고. 이거 안 한 게 문재인 아닙니까? 문제는 5년 동안 안 했죠. 그래서 여야가 합의에 오면 중요한 게 여야가 합의해야 됩니다. 예. 민주당이 최강욱이를 특별감찰관 해. 뭐 최강욱이는 안 됩니다. 피선거권이 없어가. 그렇죠. 최강욱 빼고 뭐 이성윤. 이성윤 예. 이런 사람들 예. 해. 이러면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여야가 합의한다면 저는 특별감찰관은 법대로 하면 되는 거죠. 그렇죠. 법대로. 이거는 이제 특검 거부권하고는 무관하게 추진할 문제라고요. 예. 그러니까 그 이제 어떤 조건이 되면 안 된다는 이제 말씀이죠. 자, 그 마지막으로 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거부권을 행사가 됐기 때문에 재의결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의힘은 다음 주 화요일 날 9일 날 본회의가 예정이 돼 있어요. 다음 주 화요일 날 당장 하자는 건데 민주당은 설세고하자 뭐 이렇게 하는 것 같은데 이거는 어떻게 뭐 결론이 날 것 같아요? 지금은 이제 그 선배님이 잘 조사했던 건요. 네. 거부권이 몇 번 있었잖아. 네. 원래는 같은 회기가 있으면 이제 뭐 한 8일, 7일 네, 이렇게 뭐. 회기 중 했죠. 그렇죠. 그다음에 불가피하게 회기 끝나면 다음 회기 있잖아요. 17일 최장이 빨리 하면 17일. 최장이 그렇잖아요. 네. 근데 민주당은 이제 이탈표를 네. 공천에 탈락한 사람들이 혹시 그거 이제 가려고. 찬성표 예. 이건 노래 가지고 오래 끌라잖아요. 예. 그렇죠. 예. 이거는 이제 그 전략이죠. 이거는 이제 관행, 예. 국회 관행이라는 게 관습법이에요. 예. 관습법. 예. 관행에 반하는 게 저는 이거는 저는 이게 소신을 가지고 있어요. 예.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뭐 3달 뒤에, 1년 뒤에, 뭐 극단적으로 말하면 3년 뒤에. 그렇지. 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이 관행이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앞에 15일을 제한해놓은 거는 조속하게 확장하겠다는 의지잖아. 그러니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지 공표할지 그 15일 내에 대통령은 결정하도록 해놨잖아. 그럼 이 문제는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종결 지으라는 게 헌법의 취지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이제 뒤에 거는 15일하고 못한 거는 회기가 끝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날짜를 못 냈지만 그렇지요. 헌법의 취지는 조속하게 종결 지으라. 회기 중에 하고 예. 만약에 회기 중에 시간이 더 안 되면 다음 회기 첫 번째 본회의에서 하라 이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 취지로 보여야 되죠. 이게 이런 민주당의 그 꼼수 있잖아요. 예. 만약에 공천 노리면 이거는 이게 국회 저는 완전 해산해야 된다 정도로 극단적으로 제가 YTN 발언했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으로 보면요. 민주당이 자기 꼼수에 자기가 발등 찍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기 꼼수에 예를 들어 이탈표가
국민의힘에만 있을까요? 저는 그래 안 봅니다. 예를 들어 이제 공천 탈락까지 간다. 이러면 여기 민주당의 공천 탈락하는 의원 더 많죠? 그렇죠. 그럼 여기 원칙과 상식부터 이낙연계가 이 볼 때 50억 클럽은 완전히 이재명 방탄 특검이잖아. 근데 그 사람들이 이재명 도와줄 일 뭐 있어? 그렇죠. 탈당했는데. 저는 민주당이 꼼수 부리다가 오히려 이게 이탈표가 더 넣을 수가 있다. 옛날에 180번 만장일치로 통과됐죠, 이 특검법이. 예, 예. 그때는 기명이잖아. 그렇죠. 기명을 했고 지금은 이제 제일기라면 무기명이죠. 무기명을 하죠. 예. 그럼 여기 기명일 때는 개딸들이 무서우니까 다 찬성했죠. 근데 나중에 무기명으로 하면 반대할 사람 이재명이 구속해야 된다고 반란표 있잖아. 저는 그게 법에 맞는 표 있잖아요. 이게 이탈표는 더 많다 민주당이. 예. 이렇게 예측합니다. 그럼 민주당이 계속 이거를 질질 끌면은 이제 질질 끄는 상황에서 지금 서 변호사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은 특별감찰관이나 제2부속실이 이 특검법과 관련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걸 선제적으로 추진을 하면은 민주당이 이것을 계속 끌면은 또 여론의 역풍을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럼요. 결국은 이제 그 뭐든지요. 제가 법조인으로서요. 딱 이 말은 마지막 하고 싶어. 악법 중에 가장 악법이 뭐냐? 두 가지 악법이 있어요. 하나는 정치인이 자기 방탄을 위해서 인위적인 법, 방탄을 위한 법. 예. 이게 진짜 악법이잖아. 국민을 위한 법을 만들어야지. 예. 자기 방탄을 위한 법이 악법 중에 악법이고 두 번째 악법이요.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악법. 법. 자기 방탄과 상대방 정적을 공격하기 위한 법. 이게 역사적으로 가장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법은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법을 만들어야 되잖아. 그 두 개 법이 자기 방탄을 위한 게 50억 특검법이고 그렇죠. 정적 공격을 위한 법이 예. 도이치 특검법이에요. 이 두 개는 악법 중에 악법이다. 예. 이게 법 논리적으로. 이 말씀은 제가 법조인으로서 양심을 걸고 악법 중에 악법입니다. 그 변호사인 이재명은 최대 악법 두 가지를 지금 동시에 지금 만들고 그것을 행사를 하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 서종의 법대로 1부에서는 총선 상황 전반적으로 살펴봤고 2부는 이재명이 피습을 당했는데 이재명은 부분적으로 재판을 좀 연기하는 그런 뭐 효과를 봤을지 보고 있을지 모르지만 민심은 떠나고 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김건희 특검법은 정말 악법 중에 악법이다. 당연히 거부권을 행사를 하는 게 맞았다. 자, 이 말씀을 중심으로 대화를 나눠봤습니다. 오늘 출연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